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번에 비로소 김문수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와, 김문수라는 사람이 저런 길을 걸어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최대 강점, 스트롱 포인트는 자신이 걸어왔던 길, 바로 그 자체죠. 파파미로 이제 이렇게 표현됩니다만, 이 파파미의 실체가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사실 제가 눈씻고 봐도 없어. 뭐 재능은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뭐 말 잘하고 뭐 이렇게 스펙 좋고 간판 좋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걸어왔던 길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은 없었거든. 이 김문수의 길은요, 혁명가의 길 한 20년, 풍우나 혁명가의 길 한 20년 걸어왔고요. 그것도 한 30년은 대한민국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아주 우수한 길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에게 알려진, 사회에 알려진, 나라 안에 알려진 그 내용의 정도가 김문수라고 하는 실체를 알리는데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일부만 알려져 있었던 거야. 그냥 극우, 요즘에 와서는 극우,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이제 뭐 광화문에서 애국 운동했던 극우,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알고 있고, 다소 이제 꼴통으로 아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말도 잘 못한다 그러고, 실제 말 못하시는 분은 아닌데 토론에 익숙하지 않는 거죠. 연설은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김문수라는 사람이 이제 영웅으로 이제 등극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썸네일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한 번에 다 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하 서사 드라마입니다. 거대한 대하 서사 드라마. 소설로 치면 박경리 선생의 토지 같은, 거기 나오는 뭐 엄청난 이야기가 김문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족적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뭐 드라마 그래도요, 휴먼 스토리, 뭐 인생 스토리, 뭐 서사 그래도 개인적 서사거든요. 전부 개인적 서사. 김문수 후보는 개인적 서사도 일부 있지만 그야말로 거대한 공적 서사 드라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과 완전히 마주한 그의 인생이죠. 그게 이제 드러나면서 와, 엄청나다. 특히 2030들이 깜짝 놀라서 난리 났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김문수는 그냥 꼰대질하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 소방관 김문수인데 그것 말이죠. 근데 그것이 여지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건 사실 보니까 미담이야. 그것도 보니까 민주당이 처음에 김문수를 때리려고 망한 집이라고 이렇게 끄집어냈잖아요. 그런데 그걸 던져놓고 보니까 이게 오히려 김문수의 지지율을 더 높여줘 버렸네. 그게 망한 집이 아니고 명언 집이 됐고요. 김문수는 전부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것 자체도 전부 악마의 편집이나 왜곡된 어떤 그런 조작 선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알려졌던 것뿐이지, 까보니까 전부 미담이야. 전부 미담. 그러니까 소방관 그 이야기도 따지고 보니까 미담이 되더군요. 미담. 김문수 후보가 그 당시 이제 경기지사를 하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는지 보고, 그 매뉴얼이 잘못되면요, 신고 과정에서 이게 잘 이렇게 선무사에게 잘 그 전달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뭐 발음이 불분명할 수도 있고, 뭐 다급한 상황에서 뭐 이런저런 어떤 그 정보를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한 사람들도 있고, 뭐 긴급을 다투는 암 환자라든가 뭐 그밖에 뭐 심장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119로 이제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를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고. 그걸 이제 점검하는 차원이야. 그러자면 당연히 그 상황 근무자는 누구입니다를 말을 해야 돼. 관등성명을 대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도지사 김문수인데요, 김문수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자 그 소방관이 자발적으로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그게 김문수 도지사가 아니라도 일반인이라도 제의 관등성명을 대고 친절하게 자세하게 물었어야 되는데 제가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불찰입니다, 이런 식의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인터넷 공간에다가. 자, 아무튼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김문수의 그게 꼰대질이 아니고 오히려 미담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면서 2030들에게서 마지막 남아있던 장벽 하나가 무너진 겁니다. 김문수를 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자, 김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프닝을 좀 길게 했네요. 김문수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조두순이 학교 수위해도 막으면 차별이다. 와, 이거 하나로 그냥 결정 지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저들이 밀어붙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인간 사회에는 차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화 속의 차별, 차별 속의 조화를 만들어야 되죠. 인간계뿐 아니고요. 자연계 가봐도 모든 건 이 차별입니다. 공평하지가 않아요. 뭐 약육 강식 그런 말을 꼭 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큰 조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완전한 차별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기는 그것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는 가능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차별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룰, 틀 이런 걸 만들어야 되죠. 그걸 달리 말하면 조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거를요 민주당이 좋게 포장해서 그거 들이대면 반대하기 곤란하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그냥 바로 직격해버렸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조두순이 학교 수위해도 막으면 차별이다. 와,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네요. 김문수의 전투력을 보여주는 한마디. 자, 팩트체크. 이 거짓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서울대 병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속목정맥 앞부분 60%가량이 손상된 중상해를 입은 상황이었다. 법원 또한 테러범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좌측 뇌경쟁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중상해를 입어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하였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피습 테러 당시 이재명 대표가 입은 부상이 큰 상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저들이 팩트체크라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던지고 있지만 말이죠. 부산에서 이 일이 엄청나게 이게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부울경을 비롯해서 영남 민심이 이재명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서울까지 날아갔느냐? 부산을 홀대했느냐? 부산에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뭐 외상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도 응급센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서울대 병원으로 날아간 과정에는 뭔가 흑막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김문수 캠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무려 330km다. 뭐 가족이 원했다. 뭐 가족들이 뭐 간병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TV 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이가.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라면 이 먼 거리를 날아가면 안 되지. 부산대 병원이 아시아 최대 근역 외상센터가 있고 말이죠.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왜 그 먼 거리를 헬기 타고 가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전체가 이재명을 지우는 이재명의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그런 이슈가 되겠죠. 부산 사람들이 가장 열받고 흥분해하는 이슈 중에 한 개가 이거죠.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현대상선 옛날에 현대상선 요즘 이름이 바뀌었죠. 그거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현대상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거 반대를 하는데 그걸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슈도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김문수 이야기. 차라리 죽여라. 통닭구이 고문. 뼈가 타고 살이 찢겨도 나는 동지를 팔지 않았다. 숨이 끊어질 듯한 순간까지 나는 신념과 충성만을 붙들었다. 그 김문수가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다시 썼다. 피로선 충성, 고통으로 증명한 의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나는 또다시 내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21대 대통령 후보 김문수. 자, 이걸 보면서요. 우리 이해찬, 유시민을 떠올립니다. 그 두 사람은 지금 쫙 퍼져 있잖아요. 고문 들어가자마자 뭐 그냥 바로 불어버렸고 고문 시작하자 조금 뭐 약간 진행되자마자 바로 불어버리고 그런데 김문수는 끝까지 통닭구이 같은 걸 다 견디고 정기 고문까지도 다 견디면서 심상정을 지켜줬다. 동지들을 지켜줬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하나의 전설입니다. 이것도. 그가 왜 노동운동의 대부 전설이 되어 있는지 민주화운동의 거목인지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학생운동 뭐 등등 해서 말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운동권의 전설이지만 행정가로 변신하고 난 이후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되고 난 이후에 김문수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그러는데요. 이 문구의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 8월 18일 음성꽃동네 김문수는 자원봉사 중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늘 낮은 곳에서 헌신한 그의 삶을 보여준다. 삼선 국회의원, 재선 도지사 퇴임 후 그는 곧장 자원봉사에 나섰다. 2박 3일로 시작된 일정은 한 달로 이어졌다. 오웅진 신부와 관계자들은 감탄했다. 이런 분은 처음입니다. 여기를 다녀간 정치인은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 이런 분은 처음이다. 심지어는 말이죠. 경기도 안에 그 한센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에 도지사 재직 당시에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또 도움을 줬다. 이런 일화가 있지만 거기서 같이 자고 같이 밥을 먹었다.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반인은 그래 하기 힘들거든요. 자, 그런 것까지도 했던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 여기 보면요. 김문수 후보님의 경기도지사 시절 주말마다 택시 기사를 하면서 경기도를 도셨는데 그게 무려 1년입니다. 1년. 주말마다 했죠. 그러니까 노는 시간도 없는 거야, 이분은. 쉬는 시간도 없었다. 화장실 청소까지 문수의 진심. 김문수는 이런 사람이다. 많은 국민이 아셨으면 이런 것들이요. 2030들이 지금 주로 활용하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면 쫙 퍼져 있습니다. 여기 변기에 발을 올리고 있는 거 보십시오. 변기 청소 이거는 쉽게 또 남들이 흉내 내기 힘든 거거든.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스스럼 없이 심지어 아이들이 무슨 행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말이죠. 몰래 아이들 몰래 그 많은 설거지도 다 해주고 그랬던 게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한동안 이런 것들이 안 알려졌잖아요. 세상은 모르고 있었던 거거든. 그런데 우리 네티즌들이 구석구석에서 이걸 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걸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 전부 10대, 20대, 30대들 이들입니다. 이들의 힘으로 김문수가 지금 세상에 밝혀지고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런 일까지 있고요. 김문수 후보의 남양주 유세 현장에서 포착된 한 장면이 화제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허리를 숙여 일일이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던 중 한 청각장애인 지지자가 갑자기 수화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찰나의 순간 김 후보는 이를 놓치지 않고 직접 수화로 응답하는데 전한 말은 단 한 문장, 사랑합니다. 이 장면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이유는 김 후보가 오랜 시간 약자와 동행 행보를 이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이어진 포천 장자마을 한센인을 위한 한글 교육과 행정 지원, 소록도 봉사,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던 음성꽃동네 자원 봉사 등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자신의 정치 철학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김문수 후보 모습에 유권자들 사이에선 진심이 느껴진다. 파도 미담뿐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파미. 이리 수화도 뭐 간단한 수화도 이렇게 배웠다. 그건 낮은 자세로 어려운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준비를 했다. 이런 분이 만일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문수의 일화를 이야기하다 보면요, 전하는 사람들도 듣는 사람들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는 사람들도 많대요. 내가 너무도 몰랐다라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대구에서 김부겸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때 붙었을 때 큰 차이로 김부겸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김문수를 찍지 않았던 친박 사람들, 대구 사람들. 지금 와서 너무도 후회한다 그러네요. 너무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때도 이분은 자신을 잘 알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분 부부 자체가 전설입니다. 보니까 설란연 여사는 또 여성으로서 그 옛날에 노조위원장을 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분 스스로가요. 너무도 낮은 자세로 김문수 후보하고 똑같아요. 두 분이 부창부수라고 합니다만 두 분이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행동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속속 정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 2030 네티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한 것을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뿌리고 있는 건데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 할머니 실제로 대선 전에 또 아파트 단지 청소 맨날 하고 난 진심 이번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으면은 그냥 청소 아줌마인 줄 알았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거의 매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허름한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짜리 지금 현재 봉천동에 관악구 봉천동의 아파트 거기서 주변 동네를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봉사지만 뭐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짜인가요? 김문수 후보님 화장실 청소 사진도 그렇고 대단한 부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김 지사는 장애인들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인 공무원들이 실상을 체험해야 한다며
앞으로 매년 장애인 체험 주간을 만들어 경기도 공무원들이 도청 입구에서 사무실까지 휠체어를 타고 출근하게 하겠다. 뭐 수없이 많은 전설 같은 일화의 그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만큼 미담이 많은 사람은 다시는 나오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건 금방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 어떻게 뭐 예의를 갖춰서 누구 사람을 응대한다거나 뭐 잠깐 쇼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잠깐 하는 거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수십 년. 이거는 세상이 증명해 주는 것이고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고 세월이 시간이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게 그동안 가려져 있었다.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게 조금 더 일찍 알려졌더라면요. 이번 대선은 볼 것도 없어요. 김문수의 압승입니다. 만일에 한 2달 정도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알려지기만 했더라면은 그냥 뭐 할 것도 없죠.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체에 가까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응? 뭐 토론하면서 말 좀 잘한다 못한다 이게 중요합니까? 그건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토론 거기서 말 잘해봐야 뭔 의미가 있느냐고. 대통령이 전문가보다도 더 많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대통령은 조율하는 자리고 결정하는 자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쓰는 용인하는 자리거든. 전문가들 각계각층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세고 셌습니다. 잘 이렇게 뽑아서 잘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칫하면요, 진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그게 착각하고 있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길을 보고 이렇게 완벽한 완전체가 나왔는데 이런 선택을 만일에 엉뚱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 잘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도 말이죠.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저는 국민이라고 모든 경우 다 합리화된다고 저는 안 봅니다. 나쁜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국민도. 김문수를 이번에 놓치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